한기수의 한 큐. 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기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세요. 그럼 매니저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니까 링크 타고 오셔서 여러 가지 시황 정보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죠? 네, 지금 무료 방송이 창이 열려 있습니다. 네. 시장이 마침 또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조정 국면이 연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 조정 국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해야 될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 자, 그 부분과 그리고 이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무료 방송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그리고 이와 함께 유은혜 오늘 교육부 장관이 네. 온라인으로 만나서 화상회의를 통해서 3시에 과연 이 고3 학생들의 등교를 기존대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일주일 늦춰야 될지 추후에 또 이러한 계약을 등교를 연기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사실 다 끝난 이슈라고 생각하고 오늘 교육주들 이전에 많이 그렇죠. 떨어졌다가 오늘 시장 강한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요. 3시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속보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와 함께 급등하는 교육주 외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소개해드렸던 종목 안에서는 두산 퓨얼셀이 상한가를 기록했던데요. 예. 이 두산 퓨얼셀이라고 하는 종목이 정말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좋았었던 종목이었어요. 네. 그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2차례 정도 말씀드렸고, 이번에 한번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 진리기다가 이제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이미 이제 수소 연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컸었던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현대차와 손잡고 이 수소차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오늘 강력하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 장세가 전개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미래 성장 산업, 성장 섹터를 중심으로 진출해 있는 종목군들 많이 시세가 터지고 있는 그런 장세입니다. 여전히 IT 섹터들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줄의 성장성 그리고 연료 에너지 시장 이렇게 미래 성장 산업이 진출하는 종목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두산 퓨얼셀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고 기술적으로도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고 밀집대 상단을 뚫고 가는 강세가 났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일단 단기로 약간의 물량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제가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상한가가 들어간 상태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익절가를 조금은 좀 높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 제가 8,500원 정도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그 가격의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홀딩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테크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 두줄 중에서 가장 큰 수익을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 고가를 기준으로 76%라는 강도 높은 실적을 수익성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장기 주도주를 통해서 중장기 투자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인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매집을 하고 꾸준하게 좋은 종목을 가져갈 때 최고 결과 나온다는 게 확인된 것이고요. 이 구간에서 테크인의 주가는 이미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직전 고점에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되 다만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다 털지 말고 보유주식의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만 털어내고 나머지는 5일선과 11선 중심의 추세적인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선에서 들고 가는 전략을 펼칠 때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일 때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의 반등도 추가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반도체 관련주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KM이라고 하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들이죠. 마스크 관련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갭상승 출발이 좀 밀렸습니다만 여전히 주가는 추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원을 중심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코로나19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결국에 코로나 이슈가 살아있는 선에서 마스크 관련주라든가 엑스레이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 관련주들은 점진적인 반등과 더불어서 순환 반등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스크 관련주들과 방역법 관련주들은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살아있는 선에서는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시는 게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또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는 걸 보면서 아마 코로나19 확진 속도가 확실히 잡힌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상비해놓고 구비해놓고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쵸. 계속 좀 착용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마스크주를 우리가 완전히 관심권 밖으로 두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시기상조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시 오늘 시장으로 돌아올게요.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한 코스닥이었는데 오늘의 한 큐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 한 큐는 경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경계. 이 경계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계겠죠? 코로나19보다는 시장에 대한 경계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죄송해요.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올랐고요. 오른 상태에서 시장 자체가 좀 탄력이 떨어지고 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창궐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우리가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되고 또 대응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가는 종목을 섣불리 팔아서 손실을 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수익 난 종목 빨리 못 팔아서 또 다시 수익을 낸 걸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아니고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을 떼놓고 혼자 가지는 못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나마 완만하게 상승 기조가 살아있어야 코스닥도 가는 건데 이 코스피 지수가 어떻습니까? 완만하게 오른 상태에서 여전히 지리한 박스권 횡보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5일 이평선 상단에서 음봉이 나면서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고 거래량도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적극적인 배팅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자체가 오른 상태에서 경기감이 있다는 얘기고 후속 매수가 따라주지 못함에 따라서 반등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계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위치에서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려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나와야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거래소 시장 자체가 약합니다. 거래소 시장이 미미하게 올라가줘야 코스닥 시장도 더 갈 수 있다. 그러나 거래소 시장의 경기감이 있기 때문에 성급한 접근보다는 시장 방향 자체를 또 시장의 반등 모멘텀을 좀 더 확인하고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수급적인 흐름들 수치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왼쪽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을 기점으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880억 매도, 코스닥에서 621억 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거래소 1238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17억 정도 매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보험담만 코스닥에서 그리고 기타금이 거래소 시장에서 연기금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간 코스닥에서 26억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관망세를 보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기관들과 외국인들만 소량 매수가 들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패턴은 없는 겁니다. 대체로 관망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여전히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장세는 여전히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도 관망세를 연출하면서 방향성을 모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게 먼저 가서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직까지는 추세 추정 말씀드렸었죠. 상승 추세가 유효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돌발 악재, 특별한 악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공포스러워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극단적인 공포감 때문에 주식을 다 던지고 도망갈 필요도 없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는 점, 공포 구간은 아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은 내일장도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이 시장에 대한 경계감 속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내일의 한 수도 키워드로 전해주실까요? 자, 내일 한 수는 상승 추세로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요? 아니 불안하긴 한데 경계는 있는데 시장은 그대로 굳건히 상승한다라는 의견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추세 추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네. 시장 자체가 아직은 경계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선에서는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 추세가 살아있지만 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뭔가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매도하지는 말자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기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단기적으로 올라서 조정이 나오는데 그 조정의 폭이 폭락 조정이냐 내지는 짧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가서 약간의 조정은 나오더라도 폭락 조정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과 출렁거림이 진행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은 짧은 변동성보다는 중기적인 성장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 장세를 이용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장중 조정을 위해서 시장의 핵심적인 성장주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저가 분할 매집의 기회로 활용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무수하지 말고 소량 정도 매집을 하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사를 보시면서 우리가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가능성이라는 공포에 대해서 아직까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기사 제목을 보시게 되면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하단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국과의 무역 관세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고의로 바이러스를 유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트럼프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그런 뉘앙스인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결국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증권시장에서 가장 걱정거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다시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이 있는데 그 악재마저도 지금은 사라진 상태로 보시면 돼요. 결국에 시장은 단기간에 올랐다라는 것 말고는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 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세계 주요국의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보고 계신데요. 현재 올해 이 GDP 세계 그 기업들의 GDP 증가율 전망입니다. 중국만이 올해 연말까지 해서 약 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한국은 1.2% 선보할 겁니다.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큰 폭의 경기 하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역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상당히 선방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이렇게 선방하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잘 대처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긍정적인 경과로 나오는 것이고요. 중국 경기가 이번에 이런 경기 부양 대책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살아난다고 한다면은 한국 경제도 그에 따른 수혜국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서 상승 추세는 지속된다라는 점에 내일의 한 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으로 또 종목을 압축해 봐야겠죠? 장 마감 현재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큐 종목은 어떤 건가요? 요즘에 종목들을 선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 그 옆에 주변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각이 자꾸 분산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매매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중심을 계속 지키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도 반도체 정비주 네패스 가져왔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네패스, 테크인과 함께 네패스도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팔랐거든요. 네. 지금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할까요? 일단 이 종목도 이제 중간에 플랫폼 형성하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업 분할을 했는데 이 기업 분할을 통해서 이제 기업 성장 가치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네패스 아크 그리고 네패스 레어라는 이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물적 분할을 했고 이 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쪽을 상당히 많이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때문에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자회사를 통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 가치가 상당히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중장기적 성장 가치가 매우 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외형과 순이익이 전망 제시가 대체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있듯이 그만큼 주가의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큰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차트를 보시게 되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네패스의 일봉 차트를 제가 길게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이 흐름에서 우리가 보시듯이 이 종목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가 터지기 직전에 대시세가 났습니다. 강력한 시세가 나타났었죠.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밀렸지만 어떻습니까? 이제 중간 바닥 정도까지 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기업 내용을 가진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어제 그저께 장대 양봉 세우고 나서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었죠. 요즘 이 시점에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눌림목 조정과 더불어서 내일 이후에 추가적인 반락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분할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이렇게 이제 조정을 이용한 저가 매수 전략을 단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현재 구간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1차적으로 직전 고점 38,000원까지 제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38,000원 제시를 주고요. 자, 손절가는 28,5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넷패스. 최근에 전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고가를 경신했다가 그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38,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했고요. 손절가는 28,500원 기억해 주세요. 무료 방송에서도 더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규수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